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9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휴일은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요? 벌써 일요일이라뇨. 아우! 네. 하지만, 네, 아침 일찍 종목 진단 또 들으시고요. 남은 휴일 알차게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저가 항공주. 네, 지금 지난 주말에 반등을 좀 세게 보였었던 종목들이 이제 저가 항공주인데요. 네, 좋은 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묶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돼지열병 관련한 동물의학 관련 종목군들이 또 반등세를 좀 세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그 다음에 체시스, 이글벳, 진바이오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먼저 알아볼게요. 제주항공이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네. 가장 많이 올랐다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추세상으로는 약간 좀 떨떠름한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9% 상승이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될 겁니다. 지금 저비용 항공사라고 그러죠? 네,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그 일본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2년여 만에 지금 단체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 놀러 가실 분들이 얼마큼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운 곳이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또 거리가 가까운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저가 항공주들이 훨씬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비싼 거 타고 갈 필요 없죠. 잠깐만 타고 가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네, 국제선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제 저가 항공사 말고 뭐 좋은 거 타고 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잠깐이죠. 일본 같은 데 간다고 하시면은 뭐 많이 가야지 2시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저쪽 위쪽으로 가면 한 2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뭐 가까운 데야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제주도 가는 정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저가 항공주 타고 가셔도 충분하죠.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뭐 상관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저가 항공사들이 상당히 유리하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제선을 회복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데, 그동안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계속 실적이 안 좋아서 자본 잠식 우려도 좀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해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790억 원 규모의 3호 연구체를 발행하면서 이제 자본 잠식 우려를 해소했다라는 것이 이제 또 가장 강력한 또 호재로 작용이 좀 됐죠. 자, 그래서 뭐 여행의 어떤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자본 잠식 우려도 줄어들게 되고 실적도 증가하게 된다. 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위드 코로나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되는 게 2분기에 실적 좋아질 거 생각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3분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닝 시즌에서 잡히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2분기부터 좋아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더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9% 올라온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수준은 그냥 저점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돼서 일단은 25,000원대 이상 넘어가 주면은 이제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다 3분기에 나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횡보가 나오든 상승폭에 조금 제한이 걸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러다가 뭐 갑자기 뭐 여기저기서 여행이 풀린다 그러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대감만 가지고서 올리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까지 길게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항공주는 생각할 수 있겠고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넘어가서 22,000원대 넘어가게 되면 매수를 한번 고민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급하게 올라가 버렸다든지 뭐 양봉이 크게 나왔다, 갭으로 뛰었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고민하시고요. 한 2, 3일에 걸쳐 가지고 22,000원대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는 22,000원까지 급하게 뛰어 올랐다가 살짝 들어와 주면 지지선대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매수는 일단은 22,000원대에 이 저항대를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에어 한번 볼까요? 네.
기내어도 뭐 저가주이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일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모양새 비슷하고요.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항공주들이 이제 추세를 바꾼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석을 이제 도입을 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 비즈니스석 도입은 그다지 메리트는 별로 없죠. 그냥 조금 큰 좌석 뭐 그런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비즈니스석이라는 그 메리트가 좀 있는 거기도 하고 또 국내 여행 수에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제주도 같은 데 보면 표가 없습니다. 아시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 여행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부분이 좀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지금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2만원대 이상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매수를 고민해도 됩니다. 지금은 아래로 떨어진 상태에서 위쪽에 저항을 얹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지선대 유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 반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은 2만원대 근접하는 시점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서서히 치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빠르게 올라갔다가 들어와서 지지선 확인해주는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은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홀딩 여전 유지하시고요. 자, 티웨이 항공도 한번 볼게요. 티웨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재밌는 게 급등한 부분도 좀 있었고요. 급락한 부분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점 지지대는 지금 현재 시점이 맞아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는 조금 다르죠. 주가가 급락하고 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자, 수급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사실은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패턴을 봤을 때 3,500원까지는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600원대인데 3,500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무려 한 40% 가까운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과매도 국면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물론 뭐 악재가 있든 호재가 있든 뭐 업황이 좋지 않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리스크 속에서 일단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이 좀 불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쨌건 지금 급등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버거웠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급등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좀 했었고요. 저점 지지대까지 이번에 딱 들어오면서 2,500원대 지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갔을 경우에 아직은 골든크로스가 아니지만 단기적 반등 구간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이제 수익이 나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하시면 되긴 되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일단은 네,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일단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호재도 많고 일단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저항대 근처이기 때문에 한 2, 3일 해가지고 주가가 올리면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만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저항에 대한 그런 어떤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항을 넘어갔을 때 매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세를 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500원 라인 때까지는 올라가 줘야지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접근할 거 아니면 아예 3,500원 넘어가면서 상황이 바뀔 때까지는 네, 매매를 조금 아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차익 실현을 3,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길게 올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쓸 거 없겠죠? 올라갔다가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저점이 지켜지기만 한다라면 주가는 어떻게든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냥 좀 길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네, 단기적으로 보시거나 그런 쪽은 선택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든 장기든 간에 지금은 매도할 위치는 아니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항공주 알아봤고요. 이제 동물 관련한 종목들 봐야 되겠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인데 일단 체시스 먼저 좀 알아볼게요. 체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21%대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일단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가장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네, 강원도 홍천에서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차 처음으로 발생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급등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에요. 물론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부분들이 뭐 장기화 조짐도 보일 수 있고 또 뭐 어떤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이슈도 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삼겹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오면은
더 큰 타격을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닭고기나 수산주 이런 쪽에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식품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축산업체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요. 우리손 FNG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기업은 이제 뭐 동물의약품 쪽이기 때문에 뭐 조루 인플루엔자가 나올 때도 이제 수혜를 입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어쨌든 전염병이 나올 때는 이제 체시스라는 기업이 이제 주목을 좀 받기는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이제 특성상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그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장기화, 좀 가늘게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계속 주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는요, 주가를 올려놓고 좀 팔아먹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작년 초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횡보가 진행되다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이 즈음, 즉 작년 초중반에 매수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위치고 또 대응하기도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 그 다음에 저항대 부딪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번에 또 반등인데, 자, 지금은 이제 거래가 빵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어요. 그리고 단계 급등해 버렸죠. 그래서 물론 재료에 대한 반등이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더라도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저항이라는 것은 살살 올라가면 괜찮은데 급하게 뚫어버리게 되면 강하게 반발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 주가가 반등해서 1,500원대 뭐 한 번 더 터치를 해주게 된다라면 저항에 바로 진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차익 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큰 의미에서는 쌍바닥 국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차라리 떨어져가지고 아래쪽 지지를 공고히 만들어준다라면 나중에 흐름이 좋아질 때 대응을 이제 뭐 매수를 더 하신다든지 이렇게 진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단기적 차익 실현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서 1200원대 위쪽에 지지선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게 된다라면 그때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다만 단기로 치고 올라가면은 차익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글벳 볼게요. 이글벳도 동물의약품 쪽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제 유명하다고 봐야 되겠죠. 동물의학 그러면 이글벳 이렇게 바로 나올 정도니까요. 네,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뭐 비슷한 모습이에요. 네, 지금 작년 그 초중반 시점에서 이제 좋은 자리가 나왔었고요. 지금 반등이 나온 게 바로 그 구간입니다. 그 저항을 부딪혔다는 모습이죠. 아까 전에 보셨던 체시스 같은 경우는 이 저항대까지 아직 바로 진입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이글벳 같은 경우는 바로 뚫으면서 이제 저항대가 진입해버렸어요.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터졌는데 긴 꼬리와 음봉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지만 저런 긴 꼬리와 음봉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수도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불과 이제 며칠 전이었네요. 이게 월요일날도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났었다는 걸 참고해 본다라면 주가가 이번에도 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은 일단은 7,000원대 초중반부터 형성되어 있어서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변동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대응을 못 하신 거니까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매도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래쪽 지지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에 끝난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굴러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양봉을 크게 만든다 또는 갭 상승을 해가지고 막 8,500원대 다시 넘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갭을 지켜주는 구간까지는 홀딩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고 갭 없이 그냥 쭉 길게 양봉이 나왔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보합에서 시작해가지고요. 길게 양봉을 뽑았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역시도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갭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까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빠진다 그러면 내일 그 시점은 매도가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아예 주가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매도보다는 일단은
관망,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략을 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진바이오텍도 볼게요. 진바이오텍은 흐름이 가장 괜찮습니다. 네. 가장 괜찮고 지금 네, 가장 보기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기업 가치가 약간 네, 실적 같은 부분이 따라주지 못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저항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항대를 계속 두들기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에 아니야? 이번에 또 두들겨보자. 또 가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거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위에서 저항대에서 팔아먹는 물량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저점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정배열 전환, 추세도 바뀌고 있는 상태. 이렇다면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필요성이 있겠죠. 다만 네, 부담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계속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아시죠? 2017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제 저항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7,000원대에 대한 이 저항은 상당히 두꺼운 편이고 뚫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뚫어내버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게 되겠죠. 자, 지금 시점은 일단 꼬리 다 떼어내고 본다면 아주 좋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데 별 문제 없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조금 깎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6,000원 아래쪽 매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6,000원보다 높은 가격대에 매수하시면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물론 뭐 리스크 조금 안는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왕이면 조금 더 싸게 안전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수는 일단 6,000원 아래쪽으로 노려보시되 나는 못 참겠다. 그냥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냥 점 찍듯이 조금만 사보고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분할 매수든 뭐든 일단은 네, 6,000원대 위쪽에서는 매수를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아래쪽 공략을 권장한다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단기적으로 팔아먹을까요 말까요 보다도 어쨌든 저점에서 돌아서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대응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종목 다 말씀드렸네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체시스, 이글벳, 진바이오텍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종목 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남은 휴일 아주 알차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무료방송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또 무료방송 들으러 많이들 오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